어, 저는 오늘 이제 논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논문 그렇게 막 어려운 논문은 아니라서 두 개로 준비했고, 네, 설명 시작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리플러그라는 논문인데요. 그래서 일단 라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L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학습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인풋을 넣어줬을 때 그걸 기반으로 아웃풋을 내주는 이런 언어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LLM이 만약에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혹은 알고 있더라도 그 답변을 할 때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LLM의 한정된 지식과 아니면 이런 답변의 정확성을 보완을 해주고자 이제 외부 정보를 직접 참고하도록 해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요. 이 과정 전체를 이제 그 Retrieval by Augmented Generation, 라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러그에서 이런 LLM 기반의 라그의 그런 어떤 문제점을 먼저 제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논문을 읽으실 때 약간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요. 이 리플러그라는 논문이 이제 2023년 5월에 아카이브에 처음 올라왔어요. 근데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LLM이 오픈 소스로 공개된 게 아마 7월인가 8월에 작년 7월 8월에 라마가 처음 올라오면서 처음 공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이제 오픈 소스 LLM이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초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로만 접속을 할 수 있고 이제 이게 어떻게 학습했는지 뭐 어떤 파라미터로 학습했는지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PI로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초대형 언어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이걸로 어떻게 라그의 성능을 더 올려볼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 이런 초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어, 이것이 받을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문서의 그런 개수에는 한계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런 제한 조건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크게라기보다 이제 약간 계층적으로 두 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소개드리는 이 리플러그라는 방법론 자체는 이런 입력 토큰의 개수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추론 방법론을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리트리바를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어, 컨트리뷰션을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어, 이런 작은 언어 모델이라서 뭔가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고 튜닝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뭔가 초대형 언어 모델 그리고 API로 제공하면서 뭔가 블랙박스 언어 모델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잠깐 오버뷰로 보시자면 이제 기존의 그 LLM 기반의 라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인풋 안에 질문이 들어가고 참고한 문서를 다 프롬프트 안에 넣어가지고요. 그걸 한 번에 인풋으로 넣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 토큰 수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리플러그에서 제안하는 거는 저희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런 어떤 문서를 참고할 수 있는 문서를 4개를 가져왔다고 하면은 질문 하나에 참고 문서 하나 이렇게 1대1 페어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 집어넣어서 추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집어넣게 되는 토큰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문서를 참고할 수 있는 가능성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실제 이제 논문에서 만든 그림을 보자면 아까 요 X가 이제 쿼리에 해당돼서 사실 만약에 기존의 LLM 기반의 라그였다면 요 jobs is the CEO of 뭐 어떤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 요 파란색 문서들이 하나 안에 다 들어가는 건데 프롬프트 안에 다 들어가는 건데 이제 리플러그를 하게 되면서 요것들이 1대1 페어를 이루어서 각각의 아웃풋을 뽑게 되고 이 아웃풋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최종 답변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이 댄스 리트리발, 이 리트리발 과정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제 사실 논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리트리발이라는 것 자체가요.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관련된 정보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신경망 기반의 방법이 있고 통계 기반의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신경망 기반의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쓰냐? 이 버트를 쓰는데요. 버트로 질문도 임베딩을 하고요. 그리고 도큐먼트도 임베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질문과 도큐먼트의 임베딩이 서로 유사한 경우 이 두 개는 서로 연관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이 이렇게 가장 유사한 어, K개의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요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리플러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그 각각의 출력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합치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신경만 기반의 리트리버를 할 때는 이 두 개 도큐먼트와 쿼리 임베딩 간의 유사도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유사도를 일종의 스코어로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사한가. 당연히 많이 유사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되고 덜 유사할수록 조금 낮은 점수를 줘야겠죠. 그래서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일종의 웨이트로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요, 요 D와 X를 이제 콩캣을 해가지고 이 언어 모델에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로직 값들을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의 그 유사도를 가중치로 둬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이제 로직 벡터로 만듭니다. 이 로직 벡터는 이제 언어 모델이 최종적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할 때 사실 클래시파이어가 그 단어 사전에 있는 그 단어 개수, 총 가지수를 이제 예측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로직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 사전수가 만약에 32,000개가 있다. 그러면 32,000개에 대한 로직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서와 쿼리의 중요도로 가중합을 해서 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 언어 모델,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 모델이라면 여러 아웃풋을 이제 하나로 합쳐서 하는 전략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앙상블 스트래티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리플러그의 그 방법이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기서 성능을 좀 더 부스팅하기 위해서 리트리버를 추가적으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리트리버는 어떤 쿼리를 집어 넣었을 때 그러면 이 쿼리가 이 쿼리를 해결하는 데 어, 가장 그럴듯한 그 문서는 어떤 거야? 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LLM이 완전 절대적인 신인 거예요. 이 연구에서는 LLM이 말하는 거는 다 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LLM의 쿼리와 그 쿼리에 대한 정답 값에 대해서 어떤 문서에 대해서 우도를 구했을 때 그러면 일종의 소프트 레이블처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뭐 LLM이 직접 이 문서에 대한 우도를 뱉지는 않고요. 뒤에서 나오는 이제 수식으로 계산을 해주는데 그래서 LLM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문서가 가장 그럴듯한지와 리트리거 봤을 때 어떤 문서가 제일 그럴듯한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 분포의 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리트리버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우도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어, 그 리트리발 라이클리후드는 아까 그 유사도를 구했을 때 그 예를 들어서 5개의 문서에 대해서 각각의 유사도가 나오잖아요. 그 유사도들의 소프트맥스를 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합쳤을 때 0에서 1 사이 값을 갖고 그리고 아 여기서 이제 좀 계산이 다니까 그거는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래서 당연히 그 가장 유사한 문서일수록 그 점수가 높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률 분포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요게 이제 그 LLM에 집어 넣었을 때
도큐먼트와 그 쿼리를 집어 넣었을 때 이 정답값, 여기서는 y가요. 이제 추론값이 아니라 이 y는 이제 실제 정답값을 의미하는데요. 이 실제 정답값에 대한 그 출력 확률을 구해가지고, 네, 이 출력 확률 값을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출력 확률 값들의 그 소프트맥스를 취하게 되면 사실 이 쿼리와 그 실제 정답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리트리발한 도큐먼트들의 라이클리후드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LLM 관점에서 본 이게 정답, 이 LLM 관점에서 본 도큐먼트에 대한 라이클리후드, 그리고 당연히 이거 리트리발 관점에서 본 도큐먼트에 대한 라이클리후드, 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LLM은 블랙박스 모델이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제가 정답이라고, 신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 리트리버가 이 확률 분포를 따라가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값이 낮아지도록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리플러그에 대한 모델에 대한 좀 설명이었고요. 이제 실험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사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실험을 다 하기는 합니다. 그 리트리버에서 통계 기반의 리트리발이 있고 신경망 기반의 리트리발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통계 기반의 그 방법론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근데 신경망 기반의 컨트리버가 이제 약간 주요 실험 대상이고, 그리고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T-2와 GPT-3는 이제 진짜로 공개되지 않은 API만 제공되는 모델이죠. 그래서 이거를 모든 모델 크기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모델들은요, 사실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쓴 거라서 이번 이제 공유드리는 시간에는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요 결과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요 지표에 대해서는 지금은 언급을 드리지 않고 궁금하신 분은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BPB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낮을수록 우수한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GPT-2든 GPT-3든 그리고 모델 크기가 얼마나 다양하든 리플러그를 썼더니 기존 방법론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고, 리트리버를 파인 튜닝까지 하니까 모든 결과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리플러그를 쓰는 게 무조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모든 랭귀지 모델에서 다 적용 가능하더라. 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할 때에는 이제 다양한 언어 모델 적용해 본 결과, 아까처럼 이제 블룸이라는 언어 모델에도 적용해보고 OPT라는 언어 모델에도 적용을 해봤는데 리플러그를 쓰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 조금 어, 이 실험을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약간 의구심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앙상블 스트래티지를 썼을 때 이게 그냥 정말 앙상블이라는 그 앙상블 효과가 주는 그 성능의 앙상블 효과, 단순히 그 앙상블 했을 때 그 효과만으로 성능이 올라가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요. 완전히 LLM에 관련 있는 문서를 넣은 게 아니라 완전히 랜덤한 문서를 여러 개 넣어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련 없는 문서들을 넣으니까 당연히 성능이 안 나오는 거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앙상블 효과만 있다는 거를, 앙상블 효과만으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를,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거를 뭔가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인가 했을 때는 사실은 저는 잘 이해는 안 갔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이제 그 파인 튜닝을 했을 때 다른 리트리발을 바로 썼을 때보다 더 좋은 성능이 나왔다.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이 리플러그에 대한 최종 이제 콘클루전과 이제 한계점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LLM 기반의 라그에서 리트리버를 미세 조정해서 더 성능을 부스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가 있고요. 다만 이제 한계점으로는 어 이제 이제 리트리버의 성능을 끌어올렸을 때 답변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는 확인했지만, 근데 이게 정말 리트리버를 참고한 문서들을 잘 참고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내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LLM 자체가 사전 학습해 놓은 그런 지식으로 잘 답변을 한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리고 리트리버가 당연히 관련 없는 문서를 가져와서 추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런 관련 없는 문서들을 잘 솎아내는 그런 방법론이 추가가 돼야 될 것 같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리트리발 할 때 쓰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위키피디아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위키피디아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지식들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썼을 때 성능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러그에 대한 이제 질-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 논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그 다음 논문 공유 드리겠습니다.